학교에서 이 시간을 알람을 맞췄어요. 근데 분당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교통사고가 난 이거를 핸드폰에 전송을 해준대요. 그럼 핸드폰이 우리 주인님이 알람을 6시에 맞췄지만 이 시간에 나가면 지각할 것 같으니까 5시에 울려야지 하고 1시간 먼저 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어나 보면 보겠죠. 뭐야? 내가 6시에 맞췄는데 왜 5시에 울렸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교통사고 났으니까 빨리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막 챙기겠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 사물끼리도 이미 지네끼리 소통이 돼서 내가 일어나면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그런 우리가 정말 예전에 뮤직비디오에서만 영화 속에서만 봤던 일들을 지금 이미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부가 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급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변하기 때문에 직업들이 아마 그동안 계속 없어지고 생기고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 근데 그거랑 독서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이 창의성과 창작력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어떤 한 가지의 길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눈을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 직업이 없어지면은 다른 쪽 직업을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그럼 어떤 직업이 더 전망이 있고 유망하지? 나는 그쪽 직업을 옮겨탈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옛날 아이들처럼 주의식 교육을 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내가 가는 길만 쭉 보고 가기 때문에 이탈을 못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직업이 없어져 버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게 단지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이가 창의적 융합,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정말 그 예전의 아이들보다 더 독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직까지는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금방이거든요. 저도 난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6살이에요. 큰애가. 그럼 내년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의 일인 것만 갖고 뭐 TBS 교육부 뭐 어쩌고 해야 돼.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 정말 빨리 지나가고 금방 돌아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융합이 뭔가, 지금 나라에서 말하는 융합은 뭔가, 녹을 융해 합한 합이래요. 이거는 독서를 하고 지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찰한다. 우리는 지식을 녹여서 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융합적 사고를 위해서는 지식을 충분히 녹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미 이런 융합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지금 고학년, 지금 한 5, 6학년 되는 아이들만 해도 저학년 때 이미 주입식 교육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융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수업이 이제 무조건 조별로 해서요. 주제를 하나 선생님이 던져주고 니네 검색해봐, 정보를. 그래서 아이들 정보를 검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검색한 것을 취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 친구 말을 들어오면 그것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독서 지식 통찰에서 융합적인 사고를 원한다는 거고요. 미래 교육 모델, 우리 아이들 지금 미래 교육 모델은 지금 우리 아이들 유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아들은 자발적 공부와 계속적 공부를 할 수 있게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근데 이 자발적 공부는요, 그래서 독서는 또 중요해요. 어머님이 스스로 읽지 않았을 때 고민이라고 하셨죠.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은요, 학교를 가도 공부도 혼자 스스로 해요. 제가 보면 저희 회원 중에서도 책을 잘 보는 아이들 중에 학원 다니는 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집에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계속적 공부는 뭔가? 저희는 어머님들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장을 아이들이 따면 여기 밑에 졸업장 이제 날짜가 써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는 이제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졸업장을 받는 동시에. 근데 어떤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엄마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강요할 수 없고. 그건 본인 스스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서 혼자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독서를 강조하냐? 근데 제가 앞에 이미 너무 장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강의를 엄청 많이 들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결론은 독서예요. 어른들 강의를 들으러 다녀도 독서. 애들 이런 교육을 들으러 와도 독서. 무조건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 아이들이 지금 거의 3, 4, 5세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스캐먼 성장 복사라고 스캐먼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예요. 이게 밑에 나이를 얘기하고요. 위에는 뇌가 발달하는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0세부터 지금 보시면 6세까지가 거의 90%가 완성이 돼요. 뇌가. 그리고 12세까지 나머지 10%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세까지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뒤에 미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히 어머님들 유아기. 그러니까 저희 강의 들어오는데 초등학생 어머니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발표하면 포기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뇌발달 과정을 보면요. 여기 0세부터 10세까지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그 그릇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시기고 이게 지식을 담는 시기다. 20세까지. 자, 여기 보면요. 왜 독서를 강조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OECD 뭐 자료에 있는 자료를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 뇌는요. 읽기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을 잘하고 뭐 문해가 발달하고 뭐 언어를 잘하면 자네가 발달하고 이런 발달이 있잖아요. 근데 읽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가 이제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하면 뇌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뇌를 발달할 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황금책이 지금 뇌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달한 부분.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뜨겁게 엄청 높죠. 발달을 더디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뇌 발달에 있어서 자극을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서다. 그러면 어머님들 궁금하신 융합 독서는 그럼 도대체 뭔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융합 독서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요. 여러 권의 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고 토의 토론하고 글쓰기 하는 독서. 근데 어머님들 아이들은 지금 유아잖아요. 그러면은 토론한다는 거는 엄마하고의 대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독후 활동. 꼭 만들기나 아니면은 뭐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걸 하셔야지만이 내 것이 돼요. 아이한테. 지금 여름이라는 주제로 보시면요. 언어 영역, 표현 영역, 사회 영역, 수리과학 영역 이렇게 4가지의 영역들을 다 뽑았어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건 매미, 별자리, 에어컨도 생각날 것이고 사회 영역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죠. 그래서 광복절도 알려주고 여름 패션, 여름방학 캠핑 이렇게 융합 독서를 한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모든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아기 때부터 어머님들이 융합 독서 수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여름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여름에 대해서 니네 한번 토론해봐라고 했을 때 이 융합 독서가 안 된 아이들 여름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수박 먹기, 뭐 물놀이 하기, 목욕하기 이렇지만 지금 융합 독서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르죠. 엄마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융합독서 되게 중요하고 또 융합독서를 잘 된 저희 회원 아이들을 보면은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주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지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름방학이라도 여름방학에도 또 다른 주제들이 막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써요. 그래서 그만 써요. 괜찮아 이제 그만 써. 너무 진짜 똑똑하다. 너무 잘한다. 제가 막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생각 영역 확장이 엄청 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융합 독서를 왜 해야 되냐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교육 과정이 변화가 됐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나 제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시각을 탐구를 하고 있고 이미 또래가 토론할 지식도 확장을 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까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융합 독서를 어떻게 해주고 있냐? 저는 일단 아이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머님도 보시면 아이가 책에 대한 호기심이 없거나 뭔가 내가 봤을 때 왜 내가 책을 읽어줘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시면은 아이가 그 책에 대한 흥미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흥미를 못 느끼냐면 딱 이유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지 단계에 맞지 않다는 거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요 어머니 재미가 없어요. 얘는 시시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은 또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엄마가 계속 읽어주면은 내용을 지가 알아야지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는 계속 읽기만 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귀로 내기니까 그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단계를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가 내가 생각해봤을 때 얘가 듣기 독서 0세부터 내가 아기 때부터 책을 좀 읽어줬다. 이게 평균 20권이에요. 평균 20권 정도를 내가 읽어줬다라고 치시면 지금 단계가 만약에 어머님 아이가 지금 4살이라고 했죠. 지금 4살이면 이제 딱 베이비 단계를 끝내고 이제 호기심 독서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이 듣기 독서할 때 0에서 36개월까지 책을 잘 보여줬다라고 하면 호기심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앞에 단계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 책을 더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넘어가면 얘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의 단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독자 활동을 해요. 책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이 독자 활동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독패드가 있으니까 패드로 이 책에 관련된 영상들이 항상 있어요. 동요나 아니면은 책을 요약해놓은 줄거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서로 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노출을 시켜준 다음에 다음 한 단계 낮은 책. 저는 아이가 지금 6세인데요. 저는 융합독서를 하다 보면은 책을 한 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을 여러 권을 읽어주잖아요.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 단계 읽기 전에 좀 쉬운 책을 먼저 또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래서 베이비 단계 책까지 지금 다 있거든요. 어린이들 보면은 저도 주변에서 저를 되게 노려요. 아이 언제 크나 책 좀 받아줘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나는 우리 애 성인 될 때까지 안 보낼 거야. 책 너 사, 나 못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일을 하지만 저희 국장님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미 대학생이고 막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의 방에 아기 때 봤던 책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그게 너무 추억처럼 낡아졌잖아요. 그것들을 보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네. 엄마가 옛날에 읽어줬었잖아 이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베이비 책을 항상 버리지 않고 뒀다가 한 단계 그 주제에 관련된 베이비 책 하나, 그 다음에 자기 단계 책 하나, 그리고 저는 한 단계 높은 책도 보여줘요. 근데 한 단계 높은 책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발췌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나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꼭 독후 활동을 해요. 독후 활동이 제일 사실은 중요해요. 책을 읽어주고 끝내시면요, 그냥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작가의 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게 독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독해력이 없다. 독해력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하위래요, 최악.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필독서를 던져주면서 읽어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 지 단계 책을 못 읽는 아이예요. 기존에 독서 활동이 아예 안 된 아이라서. 근데 읽긴 읽어야 돼.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도 책을 읽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잘 읽는 아이한테 그게 너무 즐거웠고 재밌는 내 놀이 시간이지만 책을 못 읽는 아이들한테 그게 엄청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 읽긴 읽었는데 쓰라고 하니까 뭐라고 쓰겠으면 한 줄 두 줄 쓰고 말겠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우리 아이를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좀 편해지라고 어머님들이 지금 어쨌든 유아 시기는 내가 끼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끼고 키우는 거 내가 한두 시간만 조금 희생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넘어가서 말했는데 독자 활동하실 때요. 꼭 이런 영상 아니더라도 이 표지 가지고 오래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머님들은 거의 보면은 엄마 책 읽자 그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 책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요. 이거 백설공주면은 만약에 이게 뭐야? 이게 울어도 보시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각하는 것 같아? 백설공주가? 이렇게 이 표지 보면서 아이한테 이 안에 내용이 뭐일지 궁금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 주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힘드시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리 독서할 때 많이 읽어주시는 것보다는요 한 권의 책 가지고 그냥 오래 읽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읽더라도 내 아이가 내가 이것을 온전히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표지 가지고 아이한테 호기심을 충분히 이끌어낸 다음에 이 아이가 사과를 왜 이렇게 들고 있을까? 사과를 한 입 먹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아이한테 또 너는 어떤 것 같아? 하고 의견을 계속 물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내용 궁금해해요. 이렇지 말고 이제 새로 보는 책들은. 그래서 이렇게 쭉 책을 읽어주신 다음에 다 읽고 나서 이제 독후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잠자리 독서할 때 독후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질문하실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책 내용 확인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백설공주가
사과꽃필에서. 근데 아이가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끝나고 뭐라 하시죠? 야! 사과꽃 치웠잖아! 다시가! 다시겠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백설공주면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근데 백설공주는 왜 문을 열어줬을까?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어줬을까? 먼저 생각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엄마 생각에는 공주가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낯선 땅에 가서 난쟁이들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웅진아 너도 만약에 네가 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외국 영어 못해서 말도 안 통하고 이럴 때 너랑 같이 말 통하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지 아이가 생각 확장이 되거든요. 이 정답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책 내용 물어보는 거.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같은 경우도 이러잖아요. 누가 이랬어? 이러면 아이가 이제 헷갈리니까 토끼 거북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토끼는 낮잠을 잤을 때 어떤 꿈을 꾸었을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누가 토끼 같아? 또 누가 거북이 같아? 그런 얘기들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가장 베스트 좋은 질문.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그리고 아이들이 부담이 없을 때 책을 읽을 때.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떤 대답을 해도 만약에 뭐 토끼는 우리 집에 누가 토끼 같대? 엄마가 내가 언제? 난 거북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너는 토끼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엄마는 거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아빠가 토끼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게 저는 융합독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물고기에 대한 융합독서를 한 건데요. 이거는 자연관찰책이고 그리고 바닷속 이것도 자연관찰책이에요. 창작책이고 백과 그거는 이제 하와이 저희 딸이 계속 하와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와이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와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비행기 12시간 탈 수 있어요. 아니 12시간 더 가야 돼. 그리고 다행인 건 아니죠. 화산 폭발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네. 화산 폭발해가지고 뉴스에 한참 나왔었거든요. 하와이가. 그래서 자기 하와이 안 간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름에 바다 놀러 가는 거랑 생물들,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작이에요. 이것도 어부와 한국 물고기. 그리고 이제 구스토라는 사람은 잠수복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물책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어촌에 사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과 연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 친구들이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배생화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셔. 그런 거 같이 읽어주고. 여기서 퀴즈 하나 할까요? 바닷물이 몇 잔 줄 아세요? 바닷물 짬이요. 소금. 그 소금이 어디서 왔어요? 저희 옛날에 이야기했는 그죠? 할아버지 배 타고 가다가 무슨 맷돌 떨어져가지고 배에서 돌아가 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이 돌에 소금 성분이 있대요. 짠기가. 그래서 우리가 시냇물이 이렇게 계속 돌을 씻어내면서 내려오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처음 생긴 게 비가 계속 내리고 해서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다 이 유압에 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읽어도 알았어요. 왜 바닷물이 짤까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바닷물 혹시 잘못 먹어보면 짜다! 이러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머님이 아시면 바닷물이 애가 바닷가 수영 갔을 때 딱 짜다 느꼈을 때 바닷물이 왜 짠 줄 알아 언니나?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아이가 지 나름대로 창작을 해서 막 얘기를 할 거 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이렇게 돌에는 이 성분이 있는데 계곡 가서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계곡 이 돌에는 소금 성분이 있는데 이게 흘러 내려가서 바다로 가면서 바닷물이 짜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아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이거는 가을. 이게 베이비 책이에요. 이게 애기들이 보는 책인데 이걸로 나무님이 따라가 읽어준 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알록달록 가을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머님들도 이렇게 산에나 이렇게 길거리 가시면 은행잎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가셔서 물속에 베이킹소다 같은 거 넣어서 소독하신 다음에 말려놓으셨다가 이렇게 왕관띠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붙여가지고 그냥 왕관처럼 인디안처럼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들기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책 먼저 보여주시고 하면 좋죠. 이것도 호롱플레인 이야기거든요. 반송이 나무 아들인가? 그리고 12달 나무 이거는 최수피 작가 거예요. 여기 나무로 같이 융합독서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광복절날. 근데 이 책들은 다 어려워요. 이 책들은 이 뒤로 갈수록 지금 보면은 다 고학년 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보여주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먼저 물어봐요. 어린이집에서 어쨌든 광복절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주야 광복절이 뭐야?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일본이 나라를 빼앗긴 거, 일본한테 빼앗긴 날 이러더라고요. 근데 빼앗긴 날은 아니잖아요? 찾은 날이죠. 아 그러면 이야 진짜 저는 이제 똑똑하다 칭찬 먼저 해줘요. 와 어떻게 알았어? 근데 효주야 광복절은 그렇게 빼앗겼다가 우리가 다시 되찾은 날이야. 근데 아기들이 아직 어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웅진아 너 우리 집에 갑자기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너 이제 나가. 안 나가고 내 말 들어. 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가 더 우리 집인데 싸워야지 막 이렇게 해요. 내 집인데 지켜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지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했었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야. 그래서 이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제 이렇게 짧게 그냥 이야기처럼 어머니가 들려주고 이분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대.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못 살고 있어. 우리는 일본 말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어머니들은 너무 어리니까 못 알아듣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신반의를 해줬거든요. 근데 알아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건 할로윈 데이 때 했던 거예요. 할로윈이 어떤 축제고 또 할로윈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은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이다 과자잖아요. 사탕이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거 스티커로 다 제작이 돼 있어요. 어머니 이런 것들이 어머니들이 저런 거 어디서 사지 이러시지만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만들기 재료 이러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다 1,500원이면 사거든요. 재료를. 그러면 어머니들 쿠팡에도 되게 많이 팔아요. 어머니들께 만들기 재료 하면은 되게 가격도 싸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머니들 집에는 뭐 재활용 이런 것도 하셔도 좋지만 아이들도 어른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사실 센 거 딱 세팅되는 거 딱 해놓고 하면 더 아이들 좋아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주에 대해서 하고요. 로켓 만든 거예요. 위에는 생크림이고요. 바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크래커 있잖아요. 크래커 세모로 잘라가지고 같이 한 거고 이건 아까 가을놀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봤어요. 이거 진짜 나무예요. 이것도 다 패키지예요. 다 들어있어요. 알아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목공풀로 그냥 발라주시고 이거 붙이라고 하면 이것도 다 스티커로 다 잘라져 있거든요. 아이들 보고 지가 알아서 꾸미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 회원 아이, 2학년 아이가 그린 거예요. 너무 잘하죠.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랑 수업을 한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읽었던 책들 지가 다 이렇게 쓰고 거기 관련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밑에는 지도에 대해서 융합 독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책, 방방곡곡 이렇게 해서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자기의 보물처럼 여겨요, 이거를. 그래서 맨날 자랑하고 다닌대요. 넘기면서 나 이거 봐봐. 이것도 우리 집에 이 책이 다 있다. 친구들한테. 여자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딸이 이번에 광복절 수업하고 유관순 누나 만든 거. 유관순 10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도 아직 아이가 6살밖에 안 됐지만 저희는 책 이렇게 읽어주면서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고 유관순 10살라고 부르잖아요. 의사와 10살 사이 차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학년이 돼야지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조카가 그걸 알더라고요. 6학년인데 공부 좀 하나 봐요. 책을 좀 안 읽어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야 너 의사랑 10살 차이 뭔지 알아야 돼? 얘기하는 정답이더라고요. 의사는 보면은 그러니까 내 몸을 희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안중근사 이런 사람들은 내 목숨을 바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운동을 통해서 물론 고문을 당하고 희생을 했지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알리고 했던 사람들이 열사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좀 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의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전문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면 아이들 처음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만 나중에 아이가 그 얘기를 학교 가서 들었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어머님들 아이는 아직까지 뇌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할 때 내가 한번 들었던 단어를 절대 안 읽는 거예요. 아이들. 어렴풋이라마도 나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도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가 어린이가 모르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책 읽으실 때 툭툭 던져서 얘기해 주셔도 아이들은 다 귀에 듣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 아들이 만들고 있는 저희 딸이랑 이 물고기 융독한 다음에 이렇게 낚시놀이 한 거고요. 이거는 6월 9일 현충일날 저희 조카들하고 제가 집이 부산이에요. 기차에 내려가면서도 부패드로 아이들 책 읽혀주고 이렇게 만들게 해요. 기차 내려가면서.
근데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실은 비행기, 그러니까 기차 타고 이럴 때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하고 색칠하고 이런 거 재밌지. 그럴 때도 좀 영화고, 이거는 앤서니 브라운 한 작가의 책을 아이랑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이번에 전지전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융합 독서하는 방법을 아셨어요. 그러면은 저 책을 다 어떻게 내가 구하지?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요, 책을 낙권으로 사서 좀 읽혔었던 엄마예요. 전집을 싫어했어요. 집도 좁았지만 또 그 경제적 여유도 안 됐었고, 책이 비싸잖아요. 경제적 여유도 안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전집을 사가지고 그거 다 볼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이렇게 제가 낙권으로 지가 읽고 싶다는 책 사주고 했는데, 그 한계는 바로, 그 한계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서점에 가면요, 언니, 책 살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보고, 우리 딸 저런 책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검색해서 그냥 집에서도 볼 수 있게 사줬었거든요. 근데 서점에 가서 한번 내가 어떤 책이 나오면 보고 좀 책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가요. 근데 장난감 달린 무슨 이런 책들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일본을 지금은 뭐 저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 재팬을 하고 있지만 일본 작가들 책 되게 좋아요. 특히 유아들. 그래서 저는 일본 작가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서점에서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일본 작가 책들이. 그래서 겨우겨우 한국 작가들 책들 같은 경우도 유아들 책들은 보면은 채수키나 베키나나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 책밖에 없지. 유명하지 않아도 재밌는 책들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책들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하나 책이라도 열심히 읽혀주면 되겠지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둘째가, 그러니까 첫째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이 북클럽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발달 검사 같은 게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웹스 검사라고 발달 검사를 했는데 저희 딸은 되게 똑똑했어요. 말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어른들 말을 다 따라하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이제 되게 똘똘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도 다 똘똘하다고 하고. 근데 저희 아들은 좀 많이 느렸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좀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발달에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할 때쯤에 그 선생님을 만나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 딸이 생각 외로 그냥 중하, 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뭐냐면 아이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되고 지 밥그릇은 지가 갖고 태어나니 뭐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나는 될 것 같아. 저는 원래 학원 보내고 이런 것도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과표를 받으니까 사실 조금 상심이 크고 또 둘째가 이렇게 점이 나와서 원래 마른 먹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도대체? 그래서 저기 아들을 제가 어린이집에 얘기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한번 등원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집에 얘기해서 아들하고 한 열흘 정도 어린이집에 같이 생활했어요. 제가 출근을 했어요, 어린이집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가가지고 애들하고도 놀아주면서 저희 아들을 다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예 그 무리 속에 섞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 아들도 발달 검사를 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그랬더니 진짜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센터에 다니면서 언어 치료도 받고 있고 감각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땡 결심을 했죠. 야, 나 진짜 나쁜 엄마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내가 우리 아이가 이제 어쨌든 아동심리센터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북클럽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 저희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은 저희 자격증 공짜로 지원해준다. 공짜로 따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이랑 부모 상담 자격증을 그때 1급을 땄어요. 2개를 따고 일할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다니고 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얘를 너무 잘못 키우구나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 받을 때는 막 맨날 집에 와서 있었어요. 애들한테. 너무 열정이 넘치잖아요. 배우면 다 써먹고 나와서.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전에 저 북클럽 계약을 안 했었어요. 근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북클럽 안에 저는 북클럽 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웅진에서 만든 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작가 뭐 이런 이것도 다 영국 거예요. 영국 빅케사에서 만든 백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영국 박물관에 이집트 부분에 이 이집트 책이 전시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 뭐 백과 국민책 이런 게 있듯이 영국에선 이게 영국 백과예요. 그래서 이것만 원서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그래? 그럼 나는 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 계약해가지고 난 책을 일단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융합 독서가 저는 진짜 와닿았어요. 제가
어쨌든 저는 글로 수시로 대학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왜 융합독서라는 생각,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애를 다양하게 보여줄 생각을 왜 나는 못했을까? 막 이런 반성들을 하면서 계약을 하나 그때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가다 보시면 이 거시와 조석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 여기 뒤에 먼저 원래 뒤에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큰아이야. 이게 처음에 검사 받았을 때 결과표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근데 당장 제가 움직여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이때도 그냥 선생님 그러면 실망하면서 네 이러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 혼자 그냥 열심히 또 집에 있는 책으로 읽혀줬어요. 막 더 노력했죠. 그 이유보다 저는 몇 살 때예요? 지금 이때 4살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입사하기 바로 직전에 이거 검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입사할 때, 그러니까 입사하고 교육받기 전에 입사하고 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읽혀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좀 한번 해봤거든요. 집에 있는 책으로. 그러고 나서 입사를 한 다음에 우주책을 그냥 저는 한 번에 다 드렸어요. 우리 신랑이 놀랬죠. 왜 저래? 근데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이거 다 놀 때나 있어요. 이렇게 뭐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막 제가 책 혼자 제가 다 정리하고 혼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이 불과 6개월 사이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가 AI 독서 진단이라고 해서 아이 단계를 알게 하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지금 보면 능력에서도 높고 흥미,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웅진에 입사하고 나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환경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편덕을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런 거 같아요. 뷔페를 가면 음식이 많으니까 내가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책을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도서관을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뷔페랑 같다고 생각해요. 뷔페를 가면은 우리가 사실은 돈 많이 주고 가가지고 많이 먹이고 싶잖아요. 돈 많이 주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 저것도 한번 먹어봐. 근데 그냥 식당에 가면 꼭 딱 나온 것만 먹잖아.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가 만약에 내가 어머니도 창작책만 지금 읽혀주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 창작책밖에 없으면 아이는 그 창작책만 당연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본 게 창작책이에요. 물론 어린이집 가도 책이 있겠죠. 근데 어린이집도 도서관처럼 해놓고 보여줄까요? 그게 아니고 매달 필독서만 갖다 놓고 아이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강의 들으러 다닐 때 꼭 집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 책뿐만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 책들도 같이 배치를 해놓고 항상 주말이나 이럴 때 짬내서 꼭 가족 독서 시간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엄마는 책 안 보면서 나보고만 보라 그래? 아빠는 책 안 보면서 나한테만 보라 그래? 그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또 더 학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는 척이라도 하시면 어머니가 이게 놀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마도 보네? 엄마 사실 지금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까지 공부도 안 했던 사람도 자기가 봤을 때는 유치원도 안 가잖아,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엄마도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이게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이 이게 하나의 놀이라는 거를 아예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저는 책을 다 드렸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책을 봐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단계가 낮게 나올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아예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켜줬어요. 왜냐면 설거지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틀어놓으면 애들끼리 잘 있으니까 그냥 잘 틀어주고 내 할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 딸도 막 원래 애살이고 되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그 유튜브를 막 미친 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미디어가 약간 중독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그 전조적인 현상이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계속 클릭해서 봐요. 왜냐면 이것도 별로 안 자극적인데 더 자극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그런 시점에 저는 이거를 시작했어요, 웅진은요. 책을 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단 우리 애들은 그래 미디어에 노출이 됐던 애들이야. 근데 미디어에 노출됐던 애들은 사실 이 뷔페도 보는 거 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뷔페는 책을 엄청 천천히 읽어줘요.
근데 저도 이게 부패되고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 기능을 켜놓고 제가 아이가 이제 안 읽어주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엄마 녹음 좀 해줘. 이러면 제가 녹음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듣고 나서. 아니 이거 애가 이때까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너무 책을 빨리 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이 내용을 과연 알아들었나? 그림만 보고 안 가니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근데 패드는 엄청 천천히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냥 이게 이어듣기 기능이 있으니까 수능어를 다 다운 받아가지고 계속 틀어줬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 지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약간 사운드북이나 이런 그 동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베이비 책들은 다 보면은 음악이 나오거든요. 책을 노래로 만들어놨어요. 그것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펴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딱 세워놓고 그걸 계속 틀어놨더니 처음에 가심도 왔다 갔다 어느 날은 계속 틀어놓으니까 뭐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어느 날 시청을 맞추더니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보다가 말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 책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넘기면서 그 페이지에 맞춰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패드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그러니까 맞춰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오기까지 7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제가 만약에 자격증 맞다고 그만뒀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가서는 뭔가 그게 중요하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심삼일이 사실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게 키우는 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오늘 말고 내일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모레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일을 하기까지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 나는 내가 얼마나 나태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계속 몸을 닫고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 교육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다녔어요. 실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서 맨날 교육만 앉아서 듣고 그러니까 국장님 넌 일은 안 하게 네 할게요 이러고 맨날 가서 앉아서 교육만 듣고 와서 또 애들한테 해주고 그거를 계속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자리까지 쓰게 됐잖아요. 물론 어머님들이 신청하시는 어머님들이 거의 안 오셨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강의료가 1,000원이어가지고 1,000원 없는 셈 치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 아이 발달 지원 왔을 때 되게 원망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제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책 환경을 한번 좀 보시고요. 아이들이 편독한다, 안 본다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우리 아이한테 맞는 단계식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우리 집에 골고루 책이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잘 봐요, 둘 다. 이건 아들이 다 꺼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진 않고 계속 넘기죠. 이렇게. 아직 한 그릇 근데 저는 아빠가 이 꼴을 못 봐요. 꺼내면 정리해야 돼요 이렇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꺼내놔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바닥 지나가서 다리 차이면 또 앉아서 봐요. 그래서 저는 애들 자기 전까지 절대 집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자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늘 치우겠지 이러면서 그러면 일단 그 환경은 일단 조성이 됐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게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은 초반에 월초에 어머님들께서 독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일단은 이번 달을 보려면 이번 달은 추석이 있었죠. 어머님들이 달력을 보시면서 아이가 어머님은 딸 같은 경우는 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아이와 같이 보시면서 이 주에는 추석이 있네. 그럼 추석 전날 우리 추석에 관련된 책 한번 읽어볼까? 엄마랑 같이 만들기 한번 해볼까? 아이하고 같이 하시는 게 항상 중요해요. 어머님도 아이가 말귀 다 알아들으니까 같이 달력을 보면서 같이 계획표를 쓰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달력 딱 보여주세요. 그날이 되면 오늘 엄마랑 이거 하기로 내가 약속했었지? 근데 아이들이 싫어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이거 맞아.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만들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자 매일 해주지 못해요. 이 힘든 걸 어떻게 매일 해주겠어요? 저는 주말에 될 수 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지금 처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어머니 두 아이기 때문에 해주시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딱 주면은 하루를 딱 정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10월달이 되면 개천절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거 말고 가을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세요. 가을에는 단풍나무도 있고 그리고 등산이나 이런데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잖아요. 10월에는 그러니까 10월에 한번 어머니가 아이하고 해서 우리 가을이라는 이 독서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책 읽기를 하고
뭐 어디 가까운 데 한번 같이 놀러 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책 읽으신 다음에 같이 이렇게 직접 같이 놀러 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가실 때 항상 독후 활동하러 가시는 거는 책을 항상 가지고 가세요. 저도 이제 박물관 책 뭐 이런 거 읽으면 그 박물관 똑같은 그 박물관에 같이 갈 때 아이들 꼭 책 들고 가게 하거든요.